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종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셨어요. 물론 아직 여러분이 완전하게 습득하셔서 거침없이 일필휘지로 문제를 푸시려면 시간 좀 걸려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4년도 3월달 새로운 농금원 이론서 나올 때까지 그런 기간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합 과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 적종 넘고 나니까 또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 드리는데요. 적종에서 꼼꼼하게 그 연습이 되신 분들, 조건 파악, 계약사항 파악, 그다음에 풀이 연습 이거 되신 분들은요. 괜찮아요. 하실만 하세요. 특히 우리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까지 했었죠. 그 친구들은 기초 입문에서 한 게 거의 8, 90%예요. 그럼 이제 기타 과수 부분은 어렵지 않냐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너무 하이한 레벨, 나오지도 않는 오류 수정 막 이런 레벨, 이런 거에만 초점 맞추시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적종보다 훨씬 나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시설 가축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시다 보니까 이건 나랑 안 맞나 봐.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러세요. 다 그러세요. 반복만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적종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적종 끝나고 나니까 새로운 거 들어가시잖아요. 물론 이제 한번 시험 경험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 아니 적종을 끝나고 나서 적종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포복자부터 시작해서 기타 과수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 그래 적종 끝 얘만 하시면 한 일주일 지나면 적종에서 배우셨던 거 조금 전에 우리 문제풀이 하시면서 같이 막 파악 연습하고 이거 주의하고 했었던 거 또 다 잊어먹으세요.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없고 일단 큰 흐름은 진도를 따라가셔야죠. 적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난 다른 걸 한다. 완벽하게 없어요. 이해되시죠? 쭉 따라가시되 여러분께서 횟수를 잡으세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내가 뭐 몇 분 딱 잡으셔서 적종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교재에 있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 그 문제를 하루 아니면 이틀에 여러분 잡으신 횟수마다 발을 정자 그어가시면서 반복 풀이하시는 거예요. 감만 익히시라고. 감을 유지. 이해되시죠? 일단 진도를 쭉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마스터하고 다음 이거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면 또 요 단계의 문제, 요 단계의 문제, 계산 문제 풀이, 그리고 서술형과 관련된 거 지금부터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도 3월 달에 새로운 이론서에 서술형이 또 어떤 게 얼만큼 추가될지 아직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게 빠질지 알 수도 없고 서술형과 관련된 거는 제가 시험 보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물론 계속 농금원 이론서 우리 카페에 농금원 이론서 플레이 스터디 위드미 있죠. 네, 그거 보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중요한 내용은 눈에 들어와요. 아예 제껴놓으라 계산 문제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고 암기에 지금 막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과수를 들어갈 텐데 일단 뭐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우리 준비운동 삼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품목 15개 나와 있어요. 근데 전 농금원 이론서 구성이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과수, 적종을 제외한 모든 과일들을 여기다 다 몰아 넣어버렸어요. 적종을 제외한 과일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확감소 보장. 여기 A, B, C, D로 구분해놨네요. 네. 그리고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포대참. 네. 그리고 수확감소란다.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그 다음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자,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종합위험 방식 상품 안에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 기초인문 하셨지만 다른 거예요. 자, A하고 B는 같아요. C하고 D는 같아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묶어 놓으면 안 돼요. A, B를 따로 편성해 놓고 C, D를 따로 편성해 놔야 맞아요. A하고 B가 왜 같냐고요? 아, 기초인문 내용인데 이거 지금 물어보시면 안 되시는 거고. 일단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포도 대추 참달에는요. 비가림 시설이 추가됐을 뿐이지 과실 자체는 포대참은 수확감소 보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 B는 과실만 보면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C, D는 사실 적종 내품목,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묶어놓은 측면이 좀 커요. 기초인문에서 보셨지만 복분자, 오디, 감귤, 무화과 다 다르잖아요. 그쵸? 무화과는 심지어 복합보장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A하고 B를 묶어서 수확감소 보장, 그리고 C와 D를 묶어서 과실손해보장으로 따로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수학감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 간무 묶어서 과실손해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는 지금 대상 품목 15개 이거 다 합쳐서 수학감소 과실손해 다 합쳐서 15개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16개가 되겠죠? 2024년도 10회부터. 왜요? 감귤이 헤어졌잖아요. 온주밀감류는 과실손해보장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여기 이제 온주밀감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감류는 수확감소보장으로 넘어왔어요. 됐죠? 그래서 온주밀감류, 만감류로 나뉘어서 이제 16품목이 될 예정입니다. 자, 대상 품목하고 주요 특징, 여기는 뭐 보장 방식이 이렇게 구분한다 내용이 있고요. 자, 우리는 지금 수학감소 보장 방식 다 끝나고 나서 1과목, 2과목 다 끝나고 나서 과실손해 1과목, 2과목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서 구성이 이렇게 다 그냥 몰아넣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페이지를.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전혀 다른 보장 방식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여러분 더 헷갈리세요. 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보상하는 재해, 자조화죠, 뭐, 자조화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조화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기억나시는 거 뭐죠? 수확량의 감소죠. 근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 회사에서 보는 수확 감소. 자, 이것을 비율로 하려니까 기준이 되는 평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얘가 뭘 초과한대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할 시 보상하며. 자, 보험금 지급 사유네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며. 예전에는 여러 가지로 써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수확감소량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또는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감소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과실은 똑같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비가림 시설이 추가돼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는 마지막에 시설만 묶어서 보실 거예요. 네, 지금은 과실만 합니다. 이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실손해보장에 관한 거니까 나중에 과실손해보장 할 때 한번 읽어보고요. 보상하는 재해 하지 않는 손해, 뭐 자조하니까 특별한 거 없죠. 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연재해, 기타 다 된다. 준하는 네. 자, 이 종합위험 일대의 자연재해의 정의, 그다음에 특정위험 일대의 담보조건의 정의, 이거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암기하세요. 근데 이거를 암기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농구먼 이론서 읽다 보시면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계속 나올 때마다 한 번 나왔으니까 패스하지 마시고 계속 나올 때마다 읽으세요. 저절로 암기됩니다. 정말 저절로 암기돼요. 네. 자, 요거는 기초인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런데 품목 중에 복숭아가 있죠? 복숭아. 이거 안 쓰면 틀리겠죠.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한다. 딱 한 종류만. 5회 시험인가? 5회 시험의 1과목 문제에서요.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이 있었는데 세균 구멍병이 아니라 복숭아 순나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 페이크 조건 나왔었어요. 네. 세균 구멍병 한 종류만 보상한다. 자, 만약에 벼예요, 벼. 그러면 병해충 7종만 보상한다. 그쵸? 특약으로 보상한다. 얘는 주계약 보상한다. 감자, 고추예요. 뭐 병해충 종류를 묻진 않겠죠. 워낙 많으니까. 등급을 나누어서 보상한다.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그쵸? 특약으로 보상, 주계약 보상, 숫자. 네. 병충해를 보상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세가 병충해 보장, 가축 질병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 되시면 언제일진 모르지만 작물병리약, 농작물재해보험 쪽에선 가축 쪽에서는 가축 질병학이 분명히 추가가 될 거예요. 정식 과목으로 추가가 되든 아니면 지금처럼 농구먼 이론서의 어떤 챕터가 나오든 추가가 될 거예요. 언제일진 모르지만. 병충해 질병 보장을 추가해라, 확대해라, 이게 지침이에요. 네. 자, 복분자 무화과 과실 손해는 나중에 넘어가고요.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볼까요? 동상해 하나 볼게요. 동상해. 종합위험일 때 지금 동상해의 정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다른 걸로 인해 아니에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 원인이 두 개예요. 농작물 등이 얼어서, 네. 어떤 뭐 가지, 과실, 잎 정해져 있지 않죠. 그냥 농작물 등이 얼어야 돼요. 발생하는 피해. 지금 이걸 왜 보냐면요. 10회 때 이제 추가되는 품목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만감류. 만감류가 동상해가 똑같이 종합위험으로 보상이 되는데 담보 조건이 좀 재밌게, 말이 좋아 재밌게지, 나뉘어요. 그래서 종합위험일 때의 동상해, 그리고 만감류의 동상해,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다르구나. 같은 종합위험인데 뭐가 다르다 그러지? 이걸 한번 인식을 일단 하고 있자고요. 네. 다른 품목의 동상해와 만감류의 동상해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또 중복돼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참 좋겠어요. 보상하는 재. 자, 여기는 지금 비가림 과수 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 여기 포함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네, 복숭아만 병충해 보상한다. 자, 세균 구멍병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병충해의 병증에 대해서 이론서에 실려 놓은 게 복숭아하고 그다음에 벼는 제가 카페에다가 사진도 한번 올려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구먼 이론서로 바뀐 지 첫 해에, 그러니까 8회 시험이죠. 농구먼 이론서가 딱 나왔어요. 근데 난리가 났었죠. 왜 난리가 났었어?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네. 모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건의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농구먼이, 우리 이번 시간은 조금 쉬어가면서 그냥 보는 준비운동 시간으로 할게요. 농업정책보건금융위원께서 이제 7회까지 업무 방법서로 하다 보니 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온갖 뭐 질의 질문, 그러면 농구먼은 또 NH에 물어봐야 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제부터는 이론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론서를 펴낼 어떤 기관이나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 국가에서 세금 들여서 하는 거는 다 나라 장터를 거치잖아요. 근데 아무도 내가 이거를 맡아서 할게요 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책을 편찬하는 대가로, 농구원에서 이론서를 편찬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었어요. 이런 것까지 뭐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5천만 원을 받고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이 책을 펴내는 거, 네.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글쎄요. 금액을 떠나서 책임 여부, 그 다음에 끝까지 제품으로 치면 AS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거. 근데 또 의외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아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대학 교수님들, 그분들은 학문을 아는 거지 실무와 관련된 이거 잘 모르세요. 손해사정사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입찰을 응시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으로. 자, 수의계약으로 어떤 협회에서 이걸 맡았어요. 네.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계속 공개 날짜가 늦춰지는 거예요. 언제 한다 그랬다가 언제 한다 그랬다. 저도 그때 전화 얼마나 했나 몰라요. 계속 늦춰져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모 업체에서 강의를 하시는 어떤 강사분께서 미리 입수했다 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거죠. 아니, 나라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직 전체한테 공개가 안 됐는데 남들한테는 다 아직 늦어졌습니다. 언제 됩니다. 언제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모 업체의 모 강사분께서 미리 입수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회원들한테 미리 강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그때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자,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가 농구원 이론서가 드디어 첫 번째 이론서가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상에 그분이 강의하신 거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항목을 A, B, C, D인가요? 이렇게 바꾼 거 외에는 페이지 구성까지 똑같았어요. 정말 그분이 미리 입수하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언론사에 제보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처음에는 농구원께서는 그런 일 절대 없다 하시다가 오히려 그런 거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을 뭐 이제 무고죄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다가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막 제보가 되고 이러니까 사건이 커지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그 모 업체에서 강의하신 그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그 법적인 조치 뒤에 물어본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물어봤지만 알려줄 수 없다 해요.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남들보다 최소한 한두 달, 많게는 3달 이상 먼저 공부를 시작하신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그 내용을 이론서에서 다 빼버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론서대로 교재를 다 편찬하고 출간을 했는데 뒤에 다시 빼버린대요. 그 과정이 한 달 남짓 걸렸거든요. 그 빼버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재배학.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 70여 개의 품목의 작물 자체에 대한 재배학과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할 대상을 아니, 자동차 손해사정사는 자동차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잖아요, 과목을.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건데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재배학 관련 부분이 싹 팔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9회에 슬금슬금 다시 복숭아와 벼의 병충해만 등장을 했어요. 10회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심심풀이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환기시키실 겸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좋지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건 암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시험 보시기 직전에 서술형 자료는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 힘 빼지 마세요. 네. 자, 세균 구멍병. 아, 이런 거구나. 정말 뭐 이 정도는 그냥 보세요. 보실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과실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그림으로 익히세요. 잎에도 발생하는구나. 점 찍어 놓은 건데 이렇게 구멍처럼 폭폭 뚫리는구나. 네.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방지 비용 이거 말씀드렸죠. 시설이 같이 있는 즉 비가림, 인삼, 시설 작물, 시설 재배 버섯 이 친구들은 약관에 보시면 손방비 외에 대위권, 잔존물 그리고 기타까지 언급이 돼 있고 이 외의 작물들은 손해 방지 비용만 언급이 돼 있더라. 근데 농금원 이론서는 그것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이 내용으로 언급만 돼 있죠. 시설 가치 있든 없든. 그리고 이론서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손해 방지 비용은 농지당 20만 원 한도더라. 지금 시설하지 않고 작물에 있는 그 비용 손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적종 말씀드릴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겹치는 부분은 넘어갑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 구종 다 암기하셨죠? 개, 수, 통, 원, 보, 시, 개, 해, 전. 없어요. 단. 이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요거 안 쓰시면 감점 내지 틀리게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복숭아,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아예 습관처럼 벼는 병해충 7종으로 인한 손해 제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감자하고 고추는요. 감자하고 고추는 아예 이건 해당 없음, 미해당. 아예 할 때 알아놓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과실할 때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자, 비가림 과수. 과실 자체는 아까 했던 수확감소 보장하고 똑같죠? 여기서 이제 우리 비가림 시설 부분만 한번 보자고요. 물론 시설할 때 다시 할 거긴 하지만 비가림 시설, 또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이 친구들, 화재는 특약으로 보상한다.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돼요. 화재위험 보장 특약. 그럼 화재로 인해 사고 난 것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같은 시설인데 해가림은 다릅니다. 해가림은 화재 주계약에서 보상하고 또 사고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 차감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시면 뭔가 조금 달라요. 개수통원 보시기에 전 하렸더니 뭐가 좀 달라요. 네, 비가림 시설 때문에 그래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가장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요.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란 얘기예요. 아셔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비가림 과수 하시잖아요. 즉 비가림 시설과 관련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시설작물 버섯에 나오는 농업용 시설물 또는 이제 버섯 재배사와 관련된 비가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두 가지 같아요. 자, 물론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같구나. 해가림은요. 해가림은 달라요. 같은 시설인데, 그쵸? 왜 차이가 날까요? 같은 시설인데, 같은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화재에 있어요. 다시 안 올라갈게요. 이 친구들은 화재를 특약으로 보상한다.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했던 말씀. 즉 특약으로 보상한다. 주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얘는 주계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잖아요. 화재와 관련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됐죠? 해가림은 화재를 주계약에서 보상하잖아요. 주계약. 보통약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화재와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기에
막 짜증나시잖아요. 가뜩이나 읽기도 어려운데 막 같은 시설인데 막 달라요. 잡으시라고요, 이거를. 틀을 잡으시라고요.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 같구나. 농업용 시설물이 2개 정도 추가되는구나. 그럼 그때 가서 오케이. 해가림 시설 왜 다르지? 아, 화재 때문에 그렇구나. 이건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화재 위험 보장을 특약으로 가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화재 위험 보장도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는 당연히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것이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 위험 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게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얘는 화재로 인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주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감 잡으시겠어요? 네.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같은 시설인데 다른지 이렇게 틀을 잡고 그냥 읽기 시작하시면 힘들어요.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두 문자로 한번 볼게요. 네. 근데 뭐 일단 좀 특이한 것만 볼까요? 네. 특이한 것만. 과실 더하기 시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자연재해 조소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자, 여기 보세요. 화재 빠졌잖아요.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괄호 넣기 나올 때 또 여기 당당하게 화재까지 쓰시면 안 돼요. 또는 당당하게 보상하는 손해로 생긴, 보상하는 재해로 생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이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다른 품목은 없나요? 개수통원 보시게해 전 노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자에 체크했는데. 다른 보장 방식에 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 뭐죠?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하우스, 비가림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험의 목적. 아, 저건 시설과 관련된 거구나.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건 똑같고요.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수학기에 이건 똑같이 들어가죠.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아 똑같이 들어가죠. 네, 쭉 볼까요? 좀 특이한 것만 한번 볼게요. 네. 있고 여기 있네요. 자, 12, 13번이 시설과 관련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또 직간접을 묻지 않고 시설 수리, 철거 쭉쭉쭉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파손된 보험의 목적이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해서 가중된 손해. 파손된 보험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 복구를 지연해서 가중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지금 체크한 것들이 시설과 관련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학감소 보장에 해당하는 거 다 봤어요. 비가림과수 짬뽕에서 비가림 시설에 관련된 것까지 다 봤고요. 과실손해보장에 관한 것은 과실할 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과실할 때 다시 올 겁니다. 다시. 네. 얘를 항목을 따로 분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보험기간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설 노트 한번 볼게요. 자, 만감류 추가. 우리 기초인문에서 종합과수에서 포복자만 했었죠. 포도, 복숭아, 자두. 네. 제가 왜 포복자만 한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네. 지금 우리 과실은 전부 다 수학감소 보장이잖아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 수, 얘를 보상해요.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하는 거 얘를 보상해요. 그러면 수학량 구하면 게임 끝인데 같은 수학감소 보장 과실인데 수학량을 구하는 방법이 나뉘어져요. 포도, 복숭아, 자두와 기타 과수라고 하죠. 밤, 참, 대매, 오유, 호두, 살구 나뉘어져요. 자, 이 친구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초인문에서 먼저 한 거고 기타 과수는 너무 깊게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네. 근데 만감류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만감류가 지금 수학감소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수학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이론서 나와봐야 알죠.
확실한 건 이론서가 나와 봐야 알아요. 지금은 다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은 아, 만감류 어디에 들어갈까? 농구만 이뤄서 나오면 그냥 만감류가 추가됐구나.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까 초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감류에 대한 거 2개 말씀드렸어요. 보상하는 제에서 동상의 담보 조건, 수확량 산정 방법, 이건 이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네. 보상하는 재해, 네, 뭐 자조화, 복숭아, 세균 구멍병 나왔고요. 게스통원 보시기에 전 기본 구종 똑같고요. 뭐 한번 보실까요? 비가름과수 손해보장, 과실, 포대참, 이 친구들은 수확감소 보장이더라. 자, 과실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수확감소 보장 과실과 비가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금 전에 다 체크했던 것들, 네, 2문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스통원 시계해에서 시가 없어져요. 시가 없어져요. 시가 어디로 갔다? 아까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가 여기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노도령과 전첨지 말고 전침지. 노도령과 전첨지. 게스통원 계해 노도령 전침지.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은 여기에 2개만 들어가요. 2개. 노도령과 전침지가 피리분다만 들어가요. 피리분다. 쉽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은 시설할 때 보도록 하고요. 화재 특약. 이 화재 특약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보험기간 보겠습니다. 품목이 많으니까 보험기간도 많아요. 네. 지금 여기는 포대참 빼놓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네. 뭐 암기 다 하셔야죠. 네. 적종, 재해별로 보장기간이 다르고 종합과수, 품목이 워낙 많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보험기간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날짜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막 정식일로부터 해가지고 뭐 정식 파종 완료일부터 해서 그쵸? 네. 단골이에요. 여러분 보험기간은 그냥 나온다 생각하세요. 나온다 생각하시고 적종, 종합과수, 생산비 노지 우선 그리고 나머지. 자, 계약체결이 24시부터인데 일단 특이한 것만 볼게요. 뭐 이거 암기하시는 거에 어렵지 않을 텐데 특이한 거 여러분은 지금부터 밤대호씨를 방대호 아닙니다. 밤대호를 세트로 보세요. 세트로.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네. 일단 밤 보장 시기가 발악이에요. 싹이 트면 호두도 발악이. 대추는 이따 비가림과수에서 나오겠죠? 신초 발악이. 신초에 싹이 틀 때. 신초. 네, 발악이 지나면 당연히 계약 24시겠지만 보장 시기가 다르더라. 또 이 밤대호하고 여기는 안 나왔네. 네. 밤대호 이 친구들은 보장 종기가 판매년도예요. 판매년도.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듬해. 밤대호 볼까요? 밤, 판매 개시년도, 호두, 판매 개시년도, 이따가 나오는 대추도 판매 개시년도. 이런 거 특이한 거. 또 하나 볼까요? 보험의 목적을 보니까 보험의 목적. 이듬해 맺은 유자 과실이래요. 그냥 여기는 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쵸? 네. 이듬해 맺은 유자 과실. 그리고 유자는 또 특이한 게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상해요. 다른 건 수확기 종료 시점이잖아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이 날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얘는 수확 개시되면 딱 끝. 자, 유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자 감귤과죠? 감귤과. 요즘은 다 이제 교배종이죠. 네. 일단 수확이 시작되면요. 우리 그 감귤 같은 거 또는 한라봉이나 이런 거 어떤 거 이렇게 껍질을 까보시면 우리 흔히 말라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즉 과육과 껍질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는 거. 그쵸?
그걸 이제 부피과라고 하는데, 수학이 조금만 지나면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감귤은 원래 잘 낙과가 안 되지만 유자는 수학기가 지나고 나면 낙과도 은근히 발생하나 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 피해도 약하고 수학기가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아주 예정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기초인문에서 OD 결실 완료 시점까지만 보상한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여기까지만. 보장 시기, 종기 특이하고요. 자, 왜 이듬해 맺은 유자 과실이라고 하냐면 똑같은 게 나중에 가면 참다래에서, 참다래도 이제 똑같은 게 나요. 그럼 그때 가서 할게요. 유자는 판매 보험 가입 시기, NH 보험 가입 시기, 판매 시기가 11월에서 12월이 대부분 과수 보시면 그 시기에 판매가 되죠. 자, 대부분의 작물은, 과실은 일단 꽃눈 형성이 이루어져요. 즉 꽃눈 분화가 이루어져요. 꽃눈이 형성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꽃이 피겠죠? 개화돼요. 아주 심플하게. 개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꽃 떨어지고 열매가 생기겠죠. 결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대 생장하겠죠? 그리고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게 대부분의 과실의 흐름이죠. 네. 근데 유자는 꽃눈 분화가 겨울에 이루어져요. 뭐 1, 2, 3월 해볼까요? 1, 2월? 뭐 지역에 따라 살짝 다르지만 이거 주로 남쪽이죠. 고흥 쪽 이쪽이죠. 1, 2월, 1, 2, 3월. 네. 개화 결실. 개화는 지금 여러분 이제 참다래까지 하면 또 이제 골치 아프실 테니까. 자, 수확 한번 보실래요? 수확. 10월 달이죠. 여기 이듬해. 밤대우 빼고 다 이듬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전년도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10월 달 이후에 수확이 이루어져요. 가입했을 때, 자, 지금 가입하는 유자는요, 다음에 맺어진 유자입니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건 다음에, 이듬해 맺어진 유자를 보상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가입 시점에 전년도 맺어진 과실의 수확 시기가 겹치잖아요. 지금 가입 시점에 있는 유자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됐죠? 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자 보험기간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아까 유자 제가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상하는 이유를 바람 피해도 말씀드렸죠. 바람풍, 유자, 방풍망, 방풍림, 방제시설 할인 나오겠죠. 좀 이따 나오는데 좀 신경 써 두시고요. 네. 자, 그리고 좀 보험기간 특이한 것보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나무 보장, 나무. 적종하고 다릅니다.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근데 같은 종합과수인데 나무를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이따 이제 암기로 하겠지만 참다래와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되는 만감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살구, 유자가 가능한데 이게 나무 투기가 가능한 품목이에요. 잠시 후에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참다래하고 만감류는 나무 보장 기간이 다릅니다. 나무 보장 기간이 달라요. 그건 참다래 보험 기간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머지가 나무 보장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적종하고 다르고, 자, 지도 그리세요. 나무 보장 기간 적종 다르고, 종합과수 다르고, 참다래 만감류 삐져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자, 추가 보장이 가능한 거 세 품목이 있어요. 세 품목. 포도, 복숭아만 있었는데 이제 만감류가 추가됐어요. 포도, 복숭아, 만감류. 포복만 추가 보장이 가능하대요. 감귤, 온주밀감, 감귤, 과실손해 추가 보장 있었잖아요. 여기로 넘어오면서 과실손해가 아니라 이제 수확량의 감소를 추가 보장한대요. 추가 보장의 보험기간은 항상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자, 보험기간 이렇게 한번 봤고요. 이제 비가림 과수, 포대참 나오네요. 비가림 과수 보험기간.
자, 이듬해 대추 판매 개시년도. 아까 밤대호만 보장 종기가 판매년도. 자, 포도 이듬해는 좀 신경 써 두세요. 왜냐하면 농업 수입 보장에 포도 한 품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수입 보장 가격 조항,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산출할 때 예를 들어 23년도에 가입했대요. 수확기 가격. 수학연도의 기초통계기관의 가격이래요. 수학연도가 언제더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보험기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 밭작물 6개도 있는데 6개도 똑같이 보장 종기가 중요하겠구나. 그쵸? 포도 같은 경우 23년도에 가입했으면 수확기 가격은 24년도의 기초통계기간. 됐죠? 네. 자, 여기도 보니까 참다래, 이듬해 맺은 참다래의 과실이네요. 아까 유자하고 같죠?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자, 참다래는요, 보험에 이제 NH에서 판매하는 시기, 보험 판매 시기가 보통 6, 7월 달, 이런 건 사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여름에. 근데 이때 판매를 하는데 꽂는 문화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요. 여름에. 7, 8월이라 해볼까요? 7, 8월. 이건 뭐 지역에 따라 살짝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 꽃눈이 이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참다래는 특이하게 겨울철 휴면기를 거쳐요. 겨울을 거치고 늦봄, 초여름, 이듬해 넘어가는 거죠. 이제 겨울 거쳤으니까. 그때 개화가 되고 과실이 비대 생장되고, 자,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음이죠. 10월, 11월에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6, 7월에 지금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장하는 거는요, 지금 꽃눈이 형성돼서 겨울 휴면 거치고 이듬해 개화되고 결실되고 그걸 보상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6, 7월에 판매됐는데 그 해 10월 달에 지금 막 수확할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맺은 과실이. 그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전년도에 맺은 과실입니다. 전년도에 꽃눈이 형성되고 올해 분화된 과실이. 이해되시죠? 올해 개화 결실된 과실. 그거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유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참달에 꽃눈 분화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느끼시는 게 뭐예요? 참달에? 꽃눈 분화기 제가 아까 언제 된다 그랬죠? 6, 7월 판매되고 지나고 나서 여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험기간은 쭉 이듬해. 보험기간이 1년 5, 6개월 돼요. 1년 5, 6개월. 길죠? 길어요. 보통 1년 안에 다 끊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참다래. 아까 나무, 참 포복자매만 살려주세요. 살류인데 참다래는 보장기간이 다르더라. 나무특약. 보니까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여긴 1년 딱 끊어지네요. 네.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 과목 가시면 나무 피해가 있으면 고사나무 조사하잖아요. 고사나무 조사할 때 지금 농구먼 이론서의 그 이 과목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품목하고 참다래하고 조사 방법이 분류돼 있어요. 이외 품목하고. 이외 품목은 적종하고 똑같아요. 실제 결과 주수와 수확 완료 전, 수확 완료 후 미보상 고사 주수를 조사한다. 근데 참다래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이에요. 아까 수확이 언제라고요? 이럴라야 10월, 11월. 수확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나무 보장 종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수확 완료 전후 고사 주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다래는 고사나무 조사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와 고사 주수와 미보상 주수, 얘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래서 분류되는 거예요. 우리 보험기간 이런 거 허투루 보지 말자고. 이거 이왕 공부하는 건데, 그쵸? 네. 자, 만감류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초점 맞춰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좀 특이한 거 봤고요. 비가림 시설은 나중에 시설할 때 하시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똑같이 주계약 보장 기간이고요. 자, 해설 노트 한번 볼까요? 네. 특이한 것만 좀 뽑아봤습니다. 밤호두, 밤대호씨, 바라기. 근데 대추는 신초 바라기. 판매년도. 참달에 꽂는 분화기. 보장 개시 시점이에요, 지금. 이해 품목은 계약 체결일 24시.
자, 보장종기 월별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만감류 새로 들어온 거. 이듬해 2월 말일로 돼 있어요. 2월 달이 28일, 29일. 사고 났을 때 막 분쟁 생기기 쉬우니까 2월 말일.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살구. 다른 거는 다 보시면 다 말일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미자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 10월 10일. 과실이 다 동글동글하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냥 우리는 포도, 복숭아, 오미자만 동글동글하다 보시는 거예요. 10월 11일. 근데 살구는 7월 20. 좀 특이해요. 그리고 살구랑 닮았나요? 매실 7월 31일. 자, 그리고 9월 달에 어떤 분 이렇게 암기하시더라고요. 작구, 호구. 작구, 날 호구 취급해. 호구. 작구, 호구. 자두 9월, 호두 9월. 네. 참달의 보장 종기. 네. 보장 기간이 길구나. 오케이. 자, 보험료 볼까요? 자, 보험료는 해설 노트보다 일단 이론서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네. 쭉쭉 넘어가세요. 과실손해 이거는 그냥 다 넘어갑니다. 보험 가입 금액 왜 안 하냐고요. 가입 금액 뭐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 평년에 지금 수확감소 보장이니까요. 평년 수확량이 50에서 100%.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이론서 나오시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제가 이거 설마 한다 말씀드렸죠? 네. 약관엔 전부 다 1,000원 단위 미만으로 돼 있어요. 1,000원 단위. 저도 헷갈려요. 1,000원 단위를 절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1,000원 단위를. 그럼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 기존하고 같은 건데 잘못 복사해 붙이신 건 아니길 바라면서 네. 이것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수정하고 여러분도 다시 공부하시고 체크. 나무 손해보장 가입 금액 똑같죠 뭐. 결과 주수 곱하기 그러니까 가입 주수 곱하기 주당 가격은 제시될 것이고요. 시설은 시설할 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구성 적중해서 했어요. 똑같은 건 넘어가고 정부 보조 무조건 이거죠. 뭐 적종처럼 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그거는 적종하고 벼밖에 없어요. 나머진 전부 다 50. 뭐에 50? 순회 50. 하지만 우리 여러분 지원 보험료 총액 구하세요. 그러면 순회 정부 지원율 50. 순회 지자체 지원율 그리고 부가 100. 얘 빼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보험료 공시.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사정, 농가사정. 농가사정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방제시설 할인율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2개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는 호두, 하나는 만감류. 사실 호두 공식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호두 품목의 경우에 조수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0.15% 할인해 준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0.15%, 1%도 안 되게 할인해 줘요. 호두는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조수의 부보장 특약을 누가 가입하냐고요? 원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규정된 시설을 규정된 시설 그 미만의 기준으로 갖추고 있다면 방제시설, 조수의 방제시설 그 기준을 못 미친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가입되면 보험료 할인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할인 받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호두 농사 지으시고 보험 가입하시려면 방제시설 갖추세요예요. 방제시설 못 갖추면 보장받지도 못하고 가장 큰 피해라는데 보험료 할인도 못 받고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문제니까 해준대잖아요. 만약에 문제 호두 조수의 부보장 대상 농지예요. 그럼 뒤에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할인율 해야죠. 할인율. 적종에 왜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하고 부보장 특약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까먹지 않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감류. 만감류는 조수해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상의 만감류 조금 걸린다 했었잖아요. 그쵸? 만감류가 웃긴 게 동상해를 주계약에서 보장해요. 주계약에서 안 했나? 여러분, 감귤, 동상해 특별약관 특약이 있었어요.
옛날에 감귤, 과실손해보장에 있었을 때는 특약에 가입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만감류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얘는 주계약에서 그냥 보상을 해줘요. 주계약에서. 근데 이 동상의 기간을 같은 주계약인데 둘로 나뉘어요. 12월 20까지 하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하고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12월 20까지는 아까 보상하는 재해에서 동상이 그냥 종합위험 동상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을 얼어서 그거 똑같아요. 근데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요. 담보주권이 달라요. 뭐 제주도는 마이너스 3도로 영하 마이너스 3도로 6시간 이상 뭐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따 나올 때 암기하시고 정리, 만감류는 동상해를 과거 감귤에 속해 있을 때랑 다르게 이사 나오면서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는데 동상해 보장 기간이 둘로 나뉘는구나. 12월 20까지는 담보주권이 다른 것과 똑같고 종합위험 12월 21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는구나. 오케이. 자, 12월 21일부터를 수학기로 보나봐요. 그래서 만감류는 수학기 동상해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나는 이거 그냥 안 받을게요. 12월 21일부터 안 받을게요. 자, 그럼 바꿔 얘기하면 만감류 재배 농가인데 수학기 동상해 부보장 특약을 가입했대요. 11월 20까지는 보장 받는 거예요. 주계약이니까. 그쵸? 네. 자, 부보장 특약 가입했어요. 왜 포기해요? 보험료 할인받으려 포기하겠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똑같이 제시가 된다면 이해되시죠? 1- 부보장 할인. 이걸 아예 인식하고 계시라고요. 자, 나무특약 똑같아요. 나무특약. 특약 가입금액, 특약 영업률. 자,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수확량감소 추가보장은 항상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특약 가입금액, 특약 영업률.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네. 자, 방제시설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최대 30%더라. 아무리 많아도 최대 합산. 농작물 재해보험 최대 할인율은 30%.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0까지. 손해율 할 때 우리 봤었죠. 네. 농가 기준이 아니라 계약자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자, 보험료. 여기에 호두, 만감류 여러분 인식하시고 방제 할인을 농구본 이론서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거 나중에 암기하셔도 돼요. 또 뭐가 숫자 하나 달라지면 네. 자, 암기하실 때 품목에 따라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로축, 이론서에 있는 가로축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밤 호두 오미자는 없어요. 방제 할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무 특약하고 방제 할인은 연결 씌우세요. 나무 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것들. 밤, 대추, 호두, 오미자 중에 대추 빼고 이 친구들은 방제 할인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임산물이에요. 임산물. 근데 대추는 왜 방제 할인이 있냐고요? 나무 특약 가입 안 하는데 얘는 비가림 시설 때문에 비가림 할인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대추. 자대포 할 때 대추. 됐죠? 아, 나무 특약 가입 못하는 것들은 임산물이구나. 얘네들은 방제 할인이 없구나. 대추만 비가림 시설 있구나. 이따 과실 가시면은 이따가가 아니고 나중에 과실 가시면은 무화과는 반대예요. 무화과는 나무 특약 가입 가능한데 방제가 없어요. 저는 무화과 주당 3만 원이거든요. 너무 저렴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네. 자, 방제 할인, 밤, 호두, 오미자 없고요. 방조망, 아까 제가 유자, 보험, 종기 말씀드리면서 바람, 방풍림, 방풍망, 유자. 네. 자, 암기 팁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암기하실 분들은 하시되 좋은 팁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자, 5% 방조망. 포복참 5조 5% 방조망. 자, 그 다음에 5% 방풍림, 포복참 방풍림. 유자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방조망에. 그 다음에 방풍망, 포도 유자 한 세트, 복숭아 참다래 한 세트. 네. 자, 원래 1부 곱하기 2 하면 전부가 되는데 5 곱하기 2 하면 10 되듯이. 근데 여기는 6이 아니라 5로 옵니다. 네.
그러면 포도 유자가 더 작은 거죠. 3, 5. 앞에 있는 게 포도 유자, 뒤에 있는 게 복숭아 참다래. 자,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하고 바람막이 구분하셔야 돼요. 비가림 시설은 비닐하우스인데 옆에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비만 막는 거예요. 근데 참다래는 만약에 옆에 바람막이까지 해준다면 비가림 시설 할인이 아니라 바람막이 할인 30%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처럼 십자대포가 쏟아졌다. 자두, 여기 자두가스 또 생뚱맞게 들어가죠. 비가림 가스가 아니면서 대추, 포도. 비처럼 십자대포가 쏟아졌다. 30번 참호해서 바람을 막았다. 네. 그다음에 방충망.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포도가 피가 연해서 더 벌레 많이 저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숭아가 더 크네요. 15충, 20충, 네, 15층에서 20층까지 포복으로 기억한다. 오케이. 자, 보험료 환급 부분 적종해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보험료 환급은 중간중간에 논작물이나 밭작물 주면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보험료 환급 부분은.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비가림과수 보험료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실손해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보험금부터 볼 거예요. 보험금부터. 보험금부터. 1과목 스타일 보험금은 개념 위주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그냥 쉬엄쉬엄 했는데 은근히 여러분들 암기할 거 많죠. 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방제 할인율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또 세균 구멍병 막 지금 암기하지 마시고 지금 암기하셔야 하는 것들, 보험기간 특이한 것들, 그리고 보험기간인데 은근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쓰이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초점 맞춰서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